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이달 하순이던 발표 시점을 앞당긴 건데요. 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성장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올해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3%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고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좀 전망을 해왔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로 전망을 했습니다. 좀 마이너스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올해는 참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네. 결국 이 코로나 충격 때문에 국내 경제, 해외 경제가 어느 시점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말씀하신 대로 역성장 가능성도 전혀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누구나 다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에 3차 추경과 그다음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여러 정책 수단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우리 국내 경제가 좀 반등하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서 총력적으로 노력하면 플러스 0.1% 올해 꼭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적어도 그런 상황을 피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출 역시도 8%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4월과 5월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거든요. 연말까지 만회를 좀 하겠다라는 계획.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은 이제 결국 대외 시장인데 각국의 이제 봉쇄 조치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3월, 4월 달에 봉쇄 조치가 제일 심했는데 네. 그 충격이 사실 우리 수출에 한 2주나 4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아마 5월이 제일 수출이 부진한 달이 될 거고 네. 6월부터 각국의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 효과도 반영되고 그러면서 5월 같은 그런 마이너스 20%대 수출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수출이 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지금 코로나 이런 충격에도 비대면 산업이나 이런 데 되게 커지면서 수요가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PC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봐서 마이너스 8%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외 여건이 좀 호조되고 정부가 수출 금융을 118조 원으로도 확대하고 여러 또 수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 방역이나 이런 부분 그런 걸 기대하고 반도체 상황들 볼 때 저희는 마이너스 8%적으로 연중 그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당장 어렵다면 이제 내수라도 좀 살려야 될 텐데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8종의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더불어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GDP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네.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또 다행히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도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은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여러 쿠폰들은 다양한 형태로 소비를 조금씩 국민들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할인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 같은 것이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도를 좀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소비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회복이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할인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동행 세일도 있고 그런 행사들이 자리를 잡으면은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예. 우리 내수가 좀 살아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예, 축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인하폭은 줄이되 한도를 없애면서 좀 고가차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예. 거죠. 3월부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충격 때문에 사실 특단의 대책으로 법을 고쳐서 네. 3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소비세를 70% 네.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사실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내 이제 신차 효과도 있지만 이 이제 개소세 70% 감면 효과 덕분에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 소비가 판매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예. 큰 그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6월 말에 중단되면 소위 이제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기는 좀 어렵고 30% 정도를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서 30% 정도의 감면 효과는 하반기에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30% 하다 보니까 70%니까 이제 그 감면율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한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감면이 줄다 보니까 좀 한도가 없어진 그런 측면인데 여전히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고요. 네. 15년 메르스나 이럴 때도 사실 그때 많이 이걸 이제 활용한 아주 효과가 있는 정책인데 그때도 30%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70%가 파격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30%도 그렇게 작은 혜택은 아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여기 이 자동차 판매세 계속 이어가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완성차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한국판 뉴딜에 올해 착수를 합니다. 김용범 차관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판 뉴딜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가져온 큰 전대미문의 충격, 여기서 사실 출발합니다. 예. 전대미문의 충격이 발생을 했고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정말 단시간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코로나가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히면 이게 일과성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 사회적인 구조에. 그런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일자리 충격의 그 흐름을 몇 가지를 보면 비대면 쪽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예. 비대면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원래 있었는데 네. 그게 훨씬 더 가속화된 거고요. 탄력을 그게 줬죠. 이제 탄력을 예. 본격적으로 탄력을 발휘하고 아마 비대면을 한번 갔던 사람들은 다시 대면으로 잘 안 올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뭐 금융거래 이런 거 그게 예.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네. 이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 변화가 우리가 과거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빈발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한테 즉각적이고 아주 절실한 과제라는 게 좀 인식이 커져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커진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그 고용 시장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그런 것보다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어떤 일자리는 영구히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는 새로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 고용 시장에서 큰 저희 재배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과거의 고용보험 제도가 좀 무력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를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디지털, 그린 뉴딜, 그다음 고용 환경 제도 예. 이렇게 고용 안정성 제도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2+1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저희가 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들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관련 정책이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 고려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이 왔잖아요. 교란도 발생했고 그래서 네. 리쇼링, 유턴 이런 수요가 현장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보조금이나 조세 제도나 그다음에 입지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예.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좀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오는 경우는 아예 그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물론 차이는 좀 두지만 수도권에 오는데도 혜택을 좀 주기로 했고요. 수도권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입지나 이런 데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을 50% 이상을 좀 줄이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비율 같은 게 꼭 너무 경직적이니까 네. 일부를 줄이고 오는 경우라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여기 국내에 뭐 새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만 과거에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설한 경우도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가 혜택을 좀 유연하게 더 넓혔습니다만은 보다 본격적인 것은 7월까지 좀 제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예. 업계 의견을 들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강 내용만 들어간 거고 네. 또 실효성 있는 방안을 7월 말까지 만들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런 노력들이 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자리 상황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채용 시장을 봤을 때 현 상황 유지도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3월, 4월, 지금 5월 이 서너 달만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암울한 그런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지난번에 직접 일자리 사업 55만 개 네. 저기 프로그램도 밝혔고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경에 여러 이제 일자리 그다음 뉴딜에도 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그 일자리 사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국내 내수 그다음에 수출도 이제 지금 같은 이렇게 깊은 충격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정상화되면 연간으로 보면 저희가 연간으로 올해 25만 개 그 월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망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부는 이번에 최소한 그래도 마이너스 일자리도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성장률과 비슷하게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그래도 일자리를 복원시키는 것이 네. 정부의 지금 최대 목표입니다. 네. 자, 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뭐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어떻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시킬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구조를 바꿔놓을 텐데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로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네. 그쪽에서 특히 이번에 집중적으로 충격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제 좀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술인부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올 네. 12월부터 예술인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 그분들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형태 분들은 법이 만약 개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고요. 이제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 부분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아시는 대로 지금 고용보험 제도가 사업장 중심으로 돼 있어서 사업주와 이제 종업원이 이제 나눠서 돈을 내는 그런 예. 구조로 돼 있는데 자영업자는 겸하시잖아요. 그 예, 두 예. 가지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업장 중심의 제도를 어떻게 이 자영업자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소득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부담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검토할 게 많아서 그 부분은 지금 범정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연말까지 로드맵 정도 마련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